따지는데 자백했던 내용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무려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유아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그게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백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아니 조서가 나와 있고 당시 아니 허위 자백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 그렇지 않고 마지막 설주한 잠깐만요. 당시 설주한 이하인 변호사가 유아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주한 변호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그 뒤에 6월 12일 이후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아니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가 당시 변호사 맞습니까? 제 말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가 당시에 본인이 회유당해서 자백했다라고 주장하던 그때의 변호사가 맞아요? 6월 12일까지는 설주한 변호사가 네. 검찰청에 배석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이게 잠깐만요. 설주한 변호사는요. 아니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설주한 변호사는 당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하영 증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는데 음주 사실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이하영 증인에게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하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이한희 변호사도 당시에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인데 음주 사실도 없었고 당연히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하영 증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가 당시 허위 자백했다고 하는 시점에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일방 의결하면서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쏙 빼고 당시 회유당했을 때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사는 빼고 회유당해서 실컷 다 자백하고 그 이후의 변호사만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일방 의결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상을 밝히려고 하면 회유당했던 시점에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 직업인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하나.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해서 지금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 거를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뭐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협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게 됐다. 허위 진술하게 됐다. 이런 주장인데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데 도대체 김성태 회장이 거짓 진술로 뭘 거짓 진술하겠다고 했길래 이거를 허위 자백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당시 김영태 변호사랑 접견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있죠? 그 부분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당시 김성태 회장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에다가 김성태 회장이 돈을 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협박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협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김영태 변호사랑 대화 내용 사이에 녹취가 돼 있어요. 그런 협박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증인의 육성 목소리로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기 잠깐만요. 누가 지금 네 하셨습니까? 네. 증인은요.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본인이 답변을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신청하라고 아까 모두반한테 말씀하셨죠. 네네네. 자, 못다한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태 씨가 여러 가지 저를 압박하면서 압박의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마구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 저기 주진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고요. 유상범 간사님은 발언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성태 씨의 그런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그런 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만났을 때 특히 김영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박균택 의원님 주세요. 작년 7월 12일에 이하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이하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이하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영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그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하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그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관 어쩌고? 네,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네, 변호사 민대락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밑에는.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영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무것도 저희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저한테도 또 따로 뇌물로 또 더 줬다. 현금을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터뜨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남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한테 나오시면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져가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하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가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먼저 제가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을 제 하세요.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어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관계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용인파의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참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청문회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기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제 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자,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저 상황은 제가 그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제가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참. 주진우 의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은 그 대북 선거 같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쭉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노비를 했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검찰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자, 계속하세요. 발언하세요. 그래서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화영 증인의 발언만 들리니까요. 변호사님께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거 보면은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아니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요. 주진우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이 지금 추가로 발언을 허가한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 저 우리 변호인께서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제출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발언도 가져오세요. 행정직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변호사님한테 처음 듣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우리 변호사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주진우 의원님 손에 가 있죠? 저는 뭐 자, 이화영 증인도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요. 자, 다른 의원님들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자, 민주당 의원님들이요.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고 싶은 거 다 지금 다 하세요. 하세요. 계속 하세요. 네. 아니, 계속 하시라고 지금. 발언권 안 드렸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하시라고. 자, 발언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나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도 좀 충격받으신 모양인데 바보 같네요. 자, 계속 하세요.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싶잖아요. 계속 떠드세요. 변호사가 제출한 겁니다. 제가 제출한 거예요. 변호사가 제출했는데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 왜 가져가요? 뭔데 압수수색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알아서 냈으니까 그거는 거지. 아니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이혼에. 왜 위원장이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것인가?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왜 가져가요? 서류를. 위원장이 가져오라 했잖아요. 아니 마이크 꺼지면 마음껏 얘기하자고 했잖아. 하시라고 했잖아. 분석해 주신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마이크 위화영 증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그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도관 34명 또 위화영 증인 본인이 의뢰했던 변호사 2분 전부 다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현재 술 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고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아요. 아니, 잠깐 물어볼 게 많아서요. 장소는 그러면 검사실 옆에 그 진술 녹음 녹화실인가? 그거 맞습니까? 검사실에 딸려 있는 진술 영상 녹화실입니다. 참석자는 누구예요? 증인하고 검사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검찰 수사관 2명하고 네. 김성태, 네. 박용철, 네. 또 쌍방울 측에서 박상홍, 그다음에 박상민 씨라고 하는 사람. 그럼 8명이 한 자리에 그냥 쭉 앉아서 먹은 거예요? 그 조사하는 테이블이 한 1.5m짜리 테이블 2개가 붙어 있는 방에서 빙 둘러 앉아서. 술은 얼마나 먹었습니까? 술은 이런 종이컵에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소주 몇 병 정도 먹었어요? 8명이? 소주를 갖다 놓고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쌍방울 직원이었는지 검찰 수사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갖다 줬는데 거기에 마시니까 술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그럼 소주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종이컵 같은 데다가 소주가 담겨 있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술 파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입만대고 안 마셨지만 네. 김성태 씨 같은 경우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채워주고 그래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몇 분이나 먹었습니까? 몇 분 말씀이십니까? 네. 시간 정도 그렇게 하지 몇 않았나? 시부터요, 저녁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정할 수가 없는데 대략 한 저희가 끝나서 6시 반이나 7시 사이에서부터 들어가기 9시나 11시 뭐 이때쯤, 그리고 그때는 그 김성태 씨가 얼굴이 벌개져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럼 교도관은 어떻게 나가도록 했습니까? 교도관은 다 교도관들이 다 여러 명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분들은 않습니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은 그 영상 녹화실이 유리벽으로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유리벽 바깥에서 그냥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 그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지 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목격을 했어도 종이컵에 있었기 때문에 술이 아닌 걸로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왜 못 봤어요? 설주한 이완희 변호사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면 술자리 다 끝나고 교도관은 누가 불렀습니까? 그럼 교도관은 그 장소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도관은 바로 그 투명 유리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요. 바로 우리 방 바로 앞에. 앞에 있었는데, 그러면 술을 증인 말대로 계속 그 따라서 먹고 나면 갖다 주고 먹고 나고 갖다 주고 하려고 그러면은 소주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도관들이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주를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페트병 같은 데다가 미리 담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그렇게 좋습니다. 했습니다. 연어 술 파티는 한 차례입니까? 한 차례입니다. 지금 연어 술 파티랑 그 짜장면 가지고 자꾸 회유 협박 말씀하시는데, 김성태 증인이 엊그저께 증인의 재판에 나와가지고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얻어 먹었다고 그 압박 받아서 그 큰 거를 자백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까지 했는데,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김성태 씨는 그런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거의 수원구치소에 좋습니다. 있으면서 김성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본인이 자백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증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광장이라는 조직 아시죠?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광장이라는 조직은 아세요? 보좌관 출신 아닙니다. 보좌관 출신 아니라고 치고 예. 광장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아세요? 광장? 네. 광장은 이해찬 전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서점 그러니까 이름도 증인이 아니라고 광장이고, 물었습니다. 광장에 대해서 뭘 네. 아냐는 겁니까? 광장 조직에 대해서 사무실에 가봤나요? 광장 조직은 이해찬 대표님이 한창 광장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언제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평화부지사 할 때요. 그때는 광장이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네. 김성태 아까 녹취록을 보면 김성태가 저번에 녹취 들으셨죠? 김성태 증인 주장은 그거예요. 김성태가 증인을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압박했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 이런 건데,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알고 김성태가 광장 조직을 언급하면서 증인을 압박합니까? 광장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증인의 녹취록에 보면 김영태 변호사한테 명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때 그 김영태 변호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지어낸 거예요? 그럼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태가? 없습니다. 김성태가 광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실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증인이, 김영태 변호사는 오히려 증인의 변호인인데 그 지어내서 없는 말도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잠깐 정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물어보고요.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아까 그때 녹취록에 보면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있고, 이지사 쪽, 이재명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증인이 지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들은 것입니까? 김성태 씨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으면 저한테 후원금을 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당시에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뭐 자기가 액수가 얼마다. 그리고 그것을 뭐 구체적 액수가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니, 증인이 진정으로 들었다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 뭐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김성태가 너무나 많은 허위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허위 진술의 흐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취지. 그리고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적어도 하나의 팩트는 있다라고까지 본인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팩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했고 그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아 이런 거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김혜경 여사 130곳 압수액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증인권 이 정도 하고요. 이 아까 민주당에서 좀 거꾸로 주장하시던데 김혜경 여사 130곳 압수액이 과잉이라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 단서가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 여사 집으로 초밥 소고기를 사서 실제로 나른 공무원이 스스로 털어놓고 제보를 한 겁니다. 내부 제보를 한 것이고요. 이 130곳은 뭐냐면은 제보자가 확인한 의심되는 사용처예요.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에 사용됐거나 경기도청과 좀 멀리 있어서 공무원이 와서 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나 아니면 김혜경 여사 주거지랑 가까운 곳이거나 개인 카드로 쓰고 바꿔치기 결제가 된 곳들 이런 것들이 130곳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공직자가 법인카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본인이 자기가 썼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용도에 맞는지를 따지는 건데 이것은 김혜경 여사는 아시다시피 공식으로 카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법인카드를.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총무과, 비서실 이런 데 카드를 갖다 썼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한 식당에 결제된 것은 경기도 법인카드고 누가 와서 결제했느냐 그 서명 날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아까 민주당에서는 87,000원짜리만 기소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87,000원짜리는 그 당시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만 먼저 기소를 한 것이고 나머지 130곳은 국민의 혈세가 지금 엉뚱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임의 수사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식당 주인들한테 가서 전표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국훈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